자, 안녕하십니까. 주간 하디쇼, 이슈면에 주식 뉴스 공개 주간 하디쇼 업종 총정리 두 번째 시간. 변화하는 삼성. 이재용 풀어주기가 한 달이 지금 안 됐죠. 그리고 계속 언론 달래기, 그다음에 국민들 달래기 전략 부분들로 투자가 여기저기 변화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투자의 방향에 산업 자체에 워낙 큰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월이면 삼성이 창립 80주년이 됩니다. 일부에서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보다 한 10년 정도가 더 앞섰죠. 70주년, 80주년. 이스라엘도 70주년 건국기념일에 예루살렘을 그 수도로 인정을 하는 어떤 그런 전략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 삼성도 이제까지 문제를 좀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그 선대 회장이 삼성상의 창립일이 3월 22일입니다. 주총도 그때 근처 있고, 그래서 창립 80주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어떤 변화되는 모습들이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재 컨센서스상으로 좀 노출이 좀 되고 있는 것은 사회공헌 관련된 뉴 삼성 플랜. 이건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자기 주식 매수하고 소각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배당 확대라든지 이런 거 하고 좀 지주사 전환 관련된 부분이 조금 좀 어렵죠. 중간금융주주가 지금 스탑이 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계열사 약간 특징들이 있죠. 금융 쪽은 삼성이나 삼성생명, 증권, 카드, 자산운용, 그 다음에 비전자 계열은 삼성물산 쪽으로 삼성물산, 중공업, 엔지니어링,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스페이스, 바이오에피스 이쪽. 그 다음에 전자 계열은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SDI, SDS, 삼성전기 이렇게 각 섹터별로 전자 계열, 비전자 계열, 금융 쪽으로 일단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경쟁력 강화,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설 유력되는데 금융 쪽에 인류화 프로젝트, 테크 프로젝트를 태스크포스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각각 그 태스크포스를 신설했고, 삼성생명도 향후에 하나의 금융 계열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그림 부분들이 좀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중에 보면 디스플레이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벤트를 만들겠죠, 당연히. 나올 때부터 그 이재용 풀어주기 그 수백억의 돈을 받았는데 다 돈이 그런 뇌물죄가 없다고 다 풀어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로 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라든지 잘 째려봐야죠. 그래,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떤 산업 부분들 주력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자금이 집중되니까 뭔가 액션 부분들이 나오고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멘텀이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가장 많은 내용이 화제가 됐던 것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저도 텔레그램 계신 분들한테 중간중간에 관련 내용들 올려드리고 계속 여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 전자 쪽에서 디스플레이 쪽, 그 다음에 시스템 반대체 쪽도 잠시 후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일단 우리가 디스플레이 현재 상황에서 현재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이게 먼저 정립이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OLED TV 쪽 진출을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나왔다가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투트랙 전략이라든지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 투트랙 전략 부분에서 보면, 전에는 LG하고 삼성이, LG하고 그다음 소니가 OLED TV 대면적 있죠. 이거 프리미엄 $2,500 이상의 프리미엄 시장에서 특히 소니가 약진을 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퀀텀닷 LCD 쪽 기반인데 잔머리예요. LCD 쪽은 시장이 중국 쪽으로 이미 넘어갔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퀀텀닷이라는 그걸 뭔가 필름 하나 붙여가지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시장에서 OLED 쪽하고 LCD 쪽은 두께라든지 디스플레이 인테리어 쪽에서 보면 이 격차가 프리미엄 쪽에서 완벽하게 나요. 그래서 종종 제가
작년에도 이제 그런 얘기 드렸죠. 이거 벽지 TV 부분에서 벽지만큼 얕다. 그냥 옆에 붙이는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OLED TV가. 그리고 그 수많은 배선이라든 이런 게 하나에 거의 그 벽에 붙이는 정도, 벽지 TV 정도의 기술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소니가 이걸로 프리미엄 시장에서 약진 부분들이 있고, 퀀텀 닷에서 삼성전자가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면 LG전자하고 소니 쪽이 이거 프리미엄 폰 2,500달러 이상의 시장에서 영업이익률이 거의 LG그룹이 거의 9%, 10% 거의 근접을 하고 있고, 소니도 한 8%대인데 삼성전자는 4%예요. 가격인가 경쟁력 부분이 물론 싸게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프리미엄 쪽에서는 이익이라든지 아웃풋 자체가 급이 틀리죠. 4%하고 거의 9%대니까. 그래서 LG 디플 같은 경우는 WOLED 기술 부분들이 있어서 예전에 삼성이 모략을 잘하죠. 삼성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가끔 가다 보면 그 따라하기 전략이라든지 어떻게든 LG를 흠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 부분들, 특히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가끔 가다 보면 눈에 가시처럼 보일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LG가 묵묵하게 그 기술력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할때 계속 공격 부분들, 특허 같은 걸로 공격 부분을 했고, 나중에는 제수처로 WOLED 쪽에서 기술 협력 관련된 부분도 진행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치고 빠지는 전략 부분을 상당히 좀 많이 했어요. 근데 LG는 WOLED 쪽에서 기술 확보 부분들을 했고, 삼성은 아직까지 뭔가 이쪽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뭔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포석 부분들을 하는 게 이런 선상에서 보시면 돼요. 기술력이 중소형 쪽 OLED 쪽 부분들은 기술력 부분들이 확보가 했으니까 탑 클래스이긴 합니다만, 이게 대면적으로 넘어가면서 이 기술력이 확보가 안 돼 있는, 뭔가 양산 수율 자체가, 작년에도 LG 디플 제가 양산 수율 80% 90% 넘었다, 이건 상당히 획기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고, 삼성은 근데 이런 모습에서는 아직까지 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퀀텀 OLED는 뭐 컬러 필터, 레드를 그린을 퀀텀 닷으로 발광호는 블루 OLED로 활용 가능 부분들이 있는데, 뭐 퀀텀 닷을 하든 잉크젯을 하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얘기 드린 마이크로 LED 부분들을 하든 투트랙 전략, 3트랙 전략 다 좋습니다. 근데 LG처럼 이게 이 양산 부분들 퀀텀 닷이든 그 다음에 QD OLED든 간에 진행될 때 양산 수율 자체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 그리고 물론 이 기술이 좋은 건 알아요. 마이크로 LED도 마찬가지고 이 기술력 부분들이 진행이 됐을 때 OLED 쪽 대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술력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걸 알고 있고, 거기에 제품 자체도 항상 다이나믹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걸 진행하기에 각 기술들의 레벨이 이런 표현 숫자로 명확하게 하기를 그렇단 말이에요. 그 LGD 프리 OLED 쪽이 뭐 90% 가까운 양산 수율 부분들을 올린다고 하면, 여기는 글쎄 100은 잘은 모르겠지만 제 느낌상으로 계속 들려오는 그 내용들 컨센서스를 보면 30 정도 전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으로 상당히 좀 강해요. 아직 뭡니까? 기술력의 확보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에 대한 뭐 연구 인력이라든지 투트랙 부분들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의 포석 부분들을 하는 게 마이크로 LED 관련된 부분이에요. LG도 이제 마이크로 LED TV 부분들 개발을 할 건데, 이번에 CES에서 삼성이 이제 128인치를 가지고 나왔어요. 128인치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마이크로 LED가 퀀텀 닷보다는 퀀텀 닷 소재를 활용을 해가지고 괜찮긴 합니다. 근데 마이크로 LED가 아직도 여기도 보면 대만 쪽의 기술력이 우리보다 좀 나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하반기부터 마이크로 LED TV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라 중국 업체 사나옵토라는 회사가 있답니다. 그 회사가 기술력 부분에서 한 단계 진보된 어떤 퍼포먼스 부분들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중국 사나옵토하고 어떤 제휴 부분들을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 마이크로 LED 쪽은 대만 쪽이 첨단 기술 부분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진행이 좀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기술력 하반기까지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 9월 달 정도 되면 차세대 프리미엄 제품 부분들을 공개를 하려고 삼성이 1월 달에 CES에서 첫 선했던 뭐 QLED
OLED 화질 경쟁 부분들, 그 다음에 마이크로 LED 부분들은 가격이 지금 1억 원대가 넘어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초기 시장이긴 합니다만은 경쟁 부분들에서 삼성이 놓치고 있는 시장에서 소니가 치고 나오면서 삼성이 약간의 위기감 부분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틀꿈틀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 LED 쪽은 대만이 기술력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앞서가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삼성과 중국이 협력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틈새 시장에 LG 역시 마이크로 LED TV 부분들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가 계속 꼼수를 부리면서 LCD인데 뭔가 다른 뭐 제품인 것냥 방송에서 엄청 때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 방송 부분들 보면 S 뭐 UHD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화질 경쟁 LG 쪽 나와라 막 이런 식까지 공격 부분들을 좀 했을 때 한편 웃었어요. 기술력 부분이 뭐가 안 되니까 마케팅으로 역시 삼성이 가지고 있는 전략 부분들 하는구나 라는 했는데, 그게 그때는 잠깐 먹히긴 했어요. 왜? 그게 가격이 싸요. LCD 기반이기 때문에. LCD는 아시다시피 양산 수율 자체가 이미 정착정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싼 측면에, 근데 디자인에서 변경 부분들이 안 되죠. BLU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LG 쪽 OLED 같은 경우에는 뭐 수율 자체가 착착 치고 올라가면서 프리미엄 쪽에서는 이게 치고 가는 모습이 확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소니의 경쟁 부분들이 쭉 경쟁이 올라가니까 삼성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약간 뭡니까 경쟁 불안 심리 부분을 느끼면서 2트랙, 3트랙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쪽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계속 체크는 할 필요가 있어요. 삼성과 LG, 그 다음에 소니, 그 다음에 치고 올라오는 중국 쪽에서 보면 중소형 쪽에서도 OLED 쪽하고 플렉서블 쪽이 지금 치고 나오는 모습들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주회사 반도체 쪽 다양하게 계속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저도 잠깐 내용 부분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6가지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지주회사 관련된 부분들 얘기 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디스플레이 쪽, 세 번째로 간단하게 계속적으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정리를 해서 코멘트 드릴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향후에 고급 정보 쪽에서 이런 스타일로 정보 부분들을 별도로 코멘트를 좀 드릴 거예요. 이거보다 더 깊게 들어갈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내용 부분에서 약간 거달기식 그냥 내용 정리 정도만 되지 내용 정리 정도 수준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깊게 들어가야지만 어떻게 보면 밸류 라인 부분들을 싹 파야죠. 싹 팔아놓고 알고 내용 부분들 그 그림 부분들을 그려 놓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시장이 바뀌는 산업 현황의 흐름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 기술 선도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 것이고,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보면 요즘에 시장 자체가 최근에 변동폭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직장인이라든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그 장보고 관련된 부분들 얘기 드리죠. 뭐 여러 가지 상품 부분들에서 진행 부분들 하긴 할 거지만 그 중에 한 상품이 시장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장의 부분들 그냥 그런 거죠. 좋은 종목 있으면 그냥 사놓고 쭉 끌고 가고 싶은데 그런 종목군을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전에 뭐 동질세미캠도 마찬가지고 후성도 마찬가지고 뭐 진성TC라든지 예를 들자면 이런 종목군들, 뭐 이마트도 그런 케이스 부분에 해당이 좀 되는 거고, 이런 종목군들을 흐름 부분들, 큰 흐름 부분들 잡을 때는 이렇게 깊게 파는 거죠. 깊게 파다 보면 지금 주가가 뭐 박스권이 같이 했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산업의 방향 부분들은 한번 정해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정해지면 시차를 두고 주가는 뭐 업앤 등락 부분들을 하긴 합니다만 방향 자체는 계속 우상향으로 방향이 결정이 돼요. 예를 들자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 LED 기술 부분하고 그 다음에 OLED 기술 부분 현재 위치, 그 다음에 삼성의 전략 부분들을 보면 삼성이 어느 쪽에 투자 부분들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도 그 다음에 최근에 뭐 텐센트하고 삼성전자의 제휴 관계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작년에 하만의 인수 부분이 어떤 영향 부분들 줄 건가, 이런 그림 부분들이 그려지면 이건 시차만 발생이 되는 것 뿐이에요. 최근에 이제 이 텐센트가 삼성전자하고 협력 부분들을 좀 진행하기로 했죠. 삼성은 하드웨어하고 텐센트는 소프트웨어.
구글하고 애플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년에 그 알렉사 서비스 엄청 얘기 드렸죠.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나와서 보니까 더 중요해요. 알렉사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거의 70% 가까워져요. 67% 정도 되고 구글이 25%예요. 나머지 뭐 알리바바 0.9, 샤오미 1.3, JD 뭐 근데 이미 게임이 67% 정도까지 아마존이 끌고 왔으면 이것은 그냥 아마존이 스피커 하나를 끝나는 게 아니라 유통, 그 다음에 스마트폰, 네트워킹 여기까지 다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게임 자체가 플랫폼 자체가 끝나버리면 누가 나중에 거기 시장 진입 부분을 하더라도 이건 상당히 애로사항 부분들이 많아요. 이미 기울었어요. 상당 부분 기울어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든 이걸 만회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가전 쪽에 어떤 경쟁력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가능성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텐센트하고 삼성하고 구글하고 애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특히 인공지능이죠. 이건 이 스피커가 단순히 그 음악 재생은 아니에요. 음악은 하나의 미끼 상품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끼 상품으로 움직이는 게 뭡니까? 최근에 SK텔레콤하고 제휴하고 전폭적인 지위를 받고 있는 아이리브가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전에 로엔이 한 번 움직였을 때 그런 이유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다 그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미끼일 뿐이에요. 작은 전체적인 산업 흐름 부분들이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삼성하고 텐센트가 이번에 협력 부분들을 합니다. 텐센트가 작년에 게임이 집중되어 있죠.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유력적인 부분들 뭐예요? 위챗, 모바일 위챗 유형자가 거의 10억 명 정도 돼요. 10억 명 정도 가지고 있는데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에서 중국이 잘하고 있는 게 알리바바하고 바이두인데 알리바바 바이두보다는 약간 많이 뒤쳐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자, 2위, 3위들이 협력 부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시장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가전 쪽에 그 다음에 하드웨어 쪽에 기술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텐센트는 일단 10억 명이라는 인구 그래서 이 게임과 이 인공지능 부분들의 스피커 부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알리바바 아니요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거의 두 회사만 합하면 거의 90%가 넘어가요. 아니요 66% 67% 잡고 25% 거의 90% 넘어가죠. 이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든지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플랫폼 다 뺏기는 거니까. 이게 뺏기면 다음에 많은 걸 뺏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우리가 보면 저도 바둑을 잘 두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중요 포석이에요. 그리고 뭐 일부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전략적 위치,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 가지고 있는 전략적 위치, 이 인공지능 스피커 하나가 20만원, 30만원 파는 이 스피커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너무 많은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내내 그 알렉사, 스피커, 근데 우리나라는 한참 뒤쳐졌죠.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 미니에서 스피커 나오긴 하고 각 가전들이 진행하기는 합니다만 전체 글로벌 지적으로 보면 이미 상당 부분이 기울었어요. 물론 우리나라 시장까지 잡지는 못하냐. 워낙 네이버하고 다음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바일 쪽에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지는 못하겠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시장 위에서 밖으로 나가기는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가 그래도 우리나라하고 단순 비교,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비교한다고 하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라인이 그 다음에 라인의 스노우가 조금씩 더 치고 나가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죠. 이런 것은 이런 흐름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오늘 시황에서 올라 내려가는 이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중간중간에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에서 계속 이 방향으로 가고 거기에 기술력 부분들이 업데이트 됐을 때 이 시장 장악력 부분들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면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회사라면 그거 못 가요. 매달 넣는 거예요. 아니면 뭐 3개월 잡고 시간 잡아놓고 계속 그냥 사놓고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러면 우리가 직장인분들이 은행이자 1%, 2%, 1%도 안 되는 금액 부분을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꼼짝달싹 안 하는데 단순히 주가가 올라가냐 내려냐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묻어두고 어떻게 보면 그냥 방향대로 가는지만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흐름 부분들을 볼 때 뭐하러 그래요? 조급하신 분들이 이건 종목군 안 맞겠죠. 차라리 근데 직장인분들은 그런 종목군이 있으면 은행에다 투자하는 것보다 적금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종목군 매달 적립을 하든지 아니면 용돈이 생길 때만 사든지 아니면 목돈이 생길 때 한 번에 딱 분할로 매수를 하면서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추후에 장보고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성격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일단 잠깐 코멘트 드리고
삼성이 바뀌기 시작하죠. 저는 삼성에 여러분들한테 전에 지난번 명절 때 삼성의 변화 1부, 2부, 3부 올려드렸던 것처럼 관심이 아주 지대합니다. 이재용 풀어주기 전략 부분들이 이유가 되면서 삼성의 전략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권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인 흐름 부분에서 삼성이 흐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삼성이 흐름 부분하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소프트뱅크 부분들 얘기를 좀 드리죠. 소프트뱅크하고 삼성전자 전략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많이 좀 뒤처진 부분이 없잖아 좀 있죠. 그래서 텐센트하고 삼성 협력 관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이건 다음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최근에 어제 주 후반에 나왔던 것 같아요. 동영상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이 이제 미세화 공정이라는 시스템 반접 쪽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ASML에서 EUV 장비를 몽땅 들어왔어요. 1년에 한 10대, 12대 정도 생산을 하는데 삼성이 10대 이상을 다 오케이 사인을 하면서 다른 회사들이 가지고 가고 싶은데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라인을 화성 쪽에 진행을 지금 스타트를 해서 내년 정도 완공 부분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 투자 부분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TSMC가 가장 막강한 업체이긴 합니다. 이 업체를 잡아내기 위해서 돈을 지금 거기에 한 9조 정도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공장 준공, 공장 착공을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는데 플랜카드 있죠. 플랜카드를 쭉 내렸는데 플랜카드가 거꾸로 돼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ESV 기공 반도체 라인 부분이 플랜카드가 반대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동영상으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삼성의 80주년이 됩니다. 앞에 일부에서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이 10년 상당히 의미 부분들을 부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섹터별로 어떻게 진행할 것에 대한 PT라든지 방향 포지션 부분들이 결정이 좀 되죠. 그래서 3월 달에 삼성 80주년 어떻게 계속 투자 부분들 진행되고 여기 협력 관계 부분들 어떻게 하면서 다음에 빅스비든 그 다음에 IoT든 삼성이 이제 5G 쪽이든 그 다음에 랜드플래시하고 시스템 반도체 쪽 그 다음에 지주회사 전환 부분에서 어디 쪽에 포커스 부분 들어갈 것이고 삼성중공업 작년에 유상증자 부분을 하면서 개인 투자들 고열 부분들을 뺏어갔고 작년에 삼성 엔지니어링 부분들 고열 부분을 뺏어가면서 그때 개인 투자자들 처참하게 힘들게 했던 부분에서 나중에 올라오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계속 그런 전략 부분들 좀 썼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 부분들 보다 보면 역발성으로 접근 포인트 부분들이 생겨요.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삼성의 80주년 어떤 그림 부분들을 만들어 갈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 부분들이 마구마구 나오죠. 여기는 작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본 한 2가지, 3가지가 쭉쭉쭉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개인 투자자 부분들이 현혹을 하는지 현혹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현혹될 포인트 부분에서 핵심 키워드 부분들을 잘 잡아가지고 수익을 올리거나 좋은 투자 부분들을 안내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삼성의 80주년 이재용 풀어주기 이후에 삼성의 변화무쌍한 전략 관련된 부분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